이렇게 상품의 특징이나 결을 통일시켜서 준비하는 부분이 브랜딩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볼륨을 키워서 구매하기 전에 그만큼 소싱 단계에서 시장 조사를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단순하게 수요와 마진만 고려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초보자도 이런 점을 유념해서 준비한다면 충분히 먹을 게 많이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대표입니다. 이전 영상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소싱과 관련된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소싱의 전반적인 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엔 소싱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매와 관련된 심도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가 있는 비즈니스, 즉 유통 관련 사업에서는 볼륨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볼륨은 곧 물건을 구매하는 양이며, 이 볼륨에 따라 쿠팡 로켓그로스 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소싱을 하다 보면 우리 돈을 투자해야 하는 시점에서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왜 볼륨이 중요하고 볼륨이 받쳐줄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기존에 하셨던 일과 필드가 다르고 온라인 쇼핑몰 생태계 고유의 특징이 있을 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은 사실 다 비슷합니다. 자본주의 통념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익숙치 않아서 프레임에 갇히는 경우를 꽤 많이 봤는데, 시장 원리상 물건을 많이 사면 당연히 가격 협상이 가능하고, 많이 사는 사람은 좋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싱하기 전에 질에 겁먹지 마세요. 값싸고 괜찮은 물건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볼륨을 키우면 당연히 가격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서론이 길었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1. 매출 공식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고요. 2. 볼륨의 중요성, 비용 절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3. 역시 볼륨의 중요성인데 차별화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4. 볼륨의 중요성, 쿠팡 최적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5. 올바른 상품 런칭 방향성. 6. 최종 요약입니다. 자, 매출 공식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요가 큰 시장에 들어가야 하고 우리가 팔고 싶은 상품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팔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스 초기 시장에는 단순히 중국 상품 중에 마진율만 괜찮은 상품을 팔아도 쉽게 돈 벌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니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물건의 품질이 그럭저럭 나쁘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만족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그때의 매출 공식은 수요와 마진율만 간단하게 계산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식이 여러 강의에서 퍼지게 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졌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제대로 공급하는 셀러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춰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까지 충분히 괜찮은 시장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공식을 적용할 때가 됐습니다. 품질은 물론이고 경쟁자와의 차별화,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만의 색을 입힌 브랜딩까지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자, 볼륨의 중요성, 비용 절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볼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공식이 필요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과 전부 연결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볼륨이 커지면 1차적인 물건 구매가에 대한 비용이 절감되고, 자, 2차적으로는 부대 비용이 절감됩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CBM이라는 개념으로 해외 운임이 부과되는데, 저도 상세하게는 몰라서 비용 총합만 보긴 합니다. 이 CBM은 부피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풀 컨테이너로 수입하는 분들과 파샬, 즉 LCL로 수입하는 분들의 비용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렇게 단순 물건 값이 아닌 물건을 구매하는 비용, 즉 전체를 포함한
원가 자체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볼륨이 커지면 추가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및 바코드 작업을 서비스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 매출을 많이 내고 싶다면 광고와 마케팅은 필수입니다. 광고와 마케팅은 몇 가지 방법을 제외하면 결국은 돈과 직결됩니다. 물건을 많이 사야 협상의 여지가 생기고 싸게 산 만큼 마진을 더 취하거나 광고와 마케팅에 더 크게 베팅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수요가 크지 않은 상품을 소싱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비용을 절감한다고 무리해서 많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싸게 사도 재고가 쌓여서 보관료 등의 부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면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적게 사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요 크기에 맞게 유연하게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 볼륨의 중요성, 차별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볼륨이 어느 정도 커져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경쟁 상품과의 차별화인데요. 수요가 큰 시장에는 이미 선점한 경쟁 판매자들이 즐비합니다. 같거나 거의 비슷한 상품을 단순하게 판매한다면 리뷰도 훨씬 많고 광고 비용도 더 크게 투자하는 경쟁자를 이길 수도 없고 따라갈 수조차 없습니다. 차별화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이 색상 및 로고 추가 내지는 단점을 보완한 변형일 텐데요. 일반적으로 기존에 없는 SKU를 추가하거나 개별 발주할 때에는 최소한의 MOQ 수량을 알려줍니다. 결코 적은 양으로는 일을 진행할 수 없어요. 구성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개 단품 판매보다 1+1이나 1+1+1 구성을 하면 원가 대비 높은 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볼륨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간단하게 차별화하는 방법은 중국에서 제공받는 사진이 아닌 국내에서 새롭게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최소한의 비용이 들겠죠. 이런 차별화 요소들을 하나의 결로 정리하는 걸 브랜딩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싱, 사입, 광고, 마케팅 이런 요소들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차별화나 브랜딩에 대해서는 별도의 콘텐츠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륨의 중요성, 쿠팡 최적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쿠팡 시스템상 재고 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쿠팡의 광고 시스템은 AI가 학습하고 진행한 성과를 기준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품절이 되는 순간 최적화 작업이 멈추게 됩니다. 그간 투자해서 최적화한 광고 효율이 나락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 지수 또한 같이 하락합니다. 만약 재고가 적다면 마케팅이나 광고도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 없겠죠. 마케팅이나 광고를 해볼 수 있을 만큼의 최대치로 투자해야 우리가 소싱한 상품의 포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소극적으로 하면 포텐이 큰 상품도 빛을 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의 판매가 안정화되면 재고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상품 런칭 방향성입니다. 이번 내용이 듣고 나면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돈이 들어가는 순간 시야는 좁아지고 판단은 흐려져서 올바른 판단이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연습할 때 그렇게 잘하다가 막상 대회에서 실수하는 것처럼요. 단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매출을 내기 위해 소싱하고 구매하는 거라면 여러 가지의 상품을 나눠서 진행하는 방법보다 수요가 큰 한 상품에 집중해서 볼륨을 키우고 한계치까지 매출을 끌어올려서 안정화가 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매출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노력하고 다음 상품을 기획하는 방법이 더 올바른 방법입니다. 같은 1억 매출이라 했을 때 다수 상품 1억보다 한 상품 1억 매출이 수익률은 물론 관리도 훨씬 용이합니다. 이는 소싱이나 구매 외에도 같은 비용을 광고와 마케팅에 투자했을 때 매출 성과 또한 복리처럼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자, 최종 요약입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로켓 그로스의 특성상 재고를 쿠팡 창고에 입고시켜서 판매하는 방식이라 상품을 구매하는 양, 즉 볼륨이 중요한 키워드고, 볼륨이 커짐으로 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소싱이나 판매 전략, 광고 마케팅 등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가를 비롯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운임, 그리고 원산지 표기 및 바코드 작업 등의 부대적인 모든 비용이 절감돼서 원가 자체를 낮출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비용이 절감되면 확보된 마진룸으로 광고와 마케팅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우리 상품의 매출 포텐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이 갖춰져야 우리가 원하는 색상이나 단점을 보완한 상품을 개별 주문할 수 있는 MOQ를 맞춰서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MOQ가 꽤 높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상품의 특징이나 결을 통일시켜서 준비하는 부분이 브랜딩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볼륨을 키워서 구매하기 전에 그만큼 소싱 단계에서 시장 조사를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단순하게 수요와 마진만 고려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초보자도 이런 점을 유념해서 준비한다면 충분히 먹을 게 많이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번 내용에서도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의견 반영해서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